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4월 3주차 주간 시황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번 주에도 가장 주요했던 이슈는 북한 이슈입니다. 자, 남북의 정상들이 통화를 할 수 있는 한 라인이 개통이 되었고요. 남북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은 다음 주죠. 4월 27일 날 개최하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고, 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늘 또 북한의 파격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북한에서 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핵실험하고 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자, 핵 폐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 핵 동결을 해놓은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북한의 의중을 발표한 것이고, 핵과 경제 개발을 병행해서 나가던 것을 이제는 북한이 경제 개발에 집중하겠다라고 천명했습니다. 자, 일단은 북한발 훈풍이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고요. 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급속도로 좋아지면서 자,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까지 또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북한발 훈풍이 저희 경제와 주식시장에는 상당한 호재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고요.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의 인민은행이 자,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자, 지급준비율 인하를 하겠다는 것은 은행에서 돈을 좀 더 풀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시장에 돈이 좀 풀려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도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이슈 상당한 큰 악재로 계속해서 시장에 발목을 잡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화해 분위기가 풍기는 듯 하더니 미국이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ZTE라는 기업에 이란 및 북한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과 7년간 거래를 제한하는 제재안을 발표했고, 중국도 바로 액션을 취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미국산 수수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방안을 발표했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아직 시작되었다고 보기는 좀 이르지만 계속해서 제재안을 발표하는 등 아직까지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 5G 주파수 경매안 공개했고요. 한 3조 원대에서 경매 시작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당히 높은 가격 발표했고, 통신 3사가 경매에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리아 이슈 있죠. 시리아 이슈와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국제 유가 계속 급등하면서 WTI 지수가 70달러 근처까지 다가갔는데 한 69달러, 68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이따가 차트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 움직임 한번 볼 텐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상승을 이끌어내면서 약 21포인트 1% 가까이 상승했고요. 그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한 2% 정도 하락했습니다. 한 0.3% 하락했고, 이번 주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았는데,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주 위주로 좀 하락하면서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코스닥이 최근에 정부 정책과 코스닥 벤처펀드 훈풍으로 인해서 분위기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번 주 결국 900포인트 돌파 안착을 하는 듯 하더니 이내 바로 900선 무너지면서 좀 약세를 보이면서 880대 후반으로 마감했고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번 주 약세를 보였던 반면에, 자, 남북 경협주 북한발 훈풍에 의해서 남북 경협주와 그 다음에 건설, 북한 개발과 관련된 건설, 토목, 시멘트 섹터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주식시장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일단 수급이 상당히 좋죠. 코스닥 벤처펀드 등으로 인한 수급이 좋은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그동안 한참 쉬었던 실적이 뒷받침되는 IT 반도체 섹터 부품주들, 그 다음에 북한 테마를 타고 자, 최근에 상당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남북 경협주,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섹터 정도로 지금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남북 경협주가 상당히 세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최근에 많이 올랐던 만큼 일부 조정, IT는 조정을 오래 거치더니 최근에 또 실적과 함께
자, 상승하는 움직임. 세 가지 이슈가 다릅니다. 제약바이오는 수급에 의한, 자, 돈에 의한 움직임. 그 다음에 IT 반도체 부품 섹터는 여기는 실적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자, 테마죠. 어떻게 보면 테마, 아직까지 실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테마. 이렇게 시장은 크게 세 가지 섹터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 차트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확대해서 보면 이번 주에, 자, 주봉상 21선 위에다가 올려놓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한 달 정도 전에도 한번 이렇게 올려놨다가 그 다음에 이내 다시 주봉상 21선 이탈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자, 이번에 다시 올려놨죠. 올려놓은 만큼 여기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재차 이렇게 반등을 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고점을 지금 높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2500선을 지금 돌파를 영 힘들어하는 모습인데 요 정도 자리죠. 2500선 요거를 이번에 고점을 한번 좀 내려오더라도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점은 계속해서 올려주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자, 이제 거의 수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점을 조금 높여놔야 다시 조정을 받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일봉상 보면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죠. 일봉상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점을 높여가고 있지만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전고점 맞고 계속 떨어지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자, 여기 이제 수렴을 하면 방향성이 나올 텐데 고점을 조금 높여놔야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할 때 좀 수월하게 갈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분위기 좋았는데, 자, 이번 주에는 조금 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 900선이죠. 자, 4월 17일 화요일 날 901포인트 마감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갭상승해서 900 한 5포인트, 6포인트 찍고 나더니, 자, 제약바이오 섹터 하락과 함께 이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주봉상은 뭐 여전히 추세 여전히 살아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계속해서 뭐 요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뭐 주봉상 5일선, 11선, 좀 길게 보면 21선 한 번씩 만나주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패턴 아직까지 나올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인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를 가장 이끌었던 셀트리온 한번 보시면 이번 주에만 한 7%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자, 제약바이오 뭐 약하다는 거 보여주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주에만 11% 빠졌고요. 코스닥 시총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이번 주 9%.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 뭐 좋지 못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들은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메디톡스도 이번 주 6% 빠졌죠. 추세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번 주에 좀 크게 하락했고요. 또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 조금 쉬는 동안에 역시 남북 경협주들 가장 좋은 거 좋은 사람들이죠. 이번 주에 계속해서 최근에 평창올림픽 이후로 상승하더니 바닥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올라왔나요? 한 2,000원짜리가 지금 8,000원 갔으니까 한 4배 정도 순식간에 상승하는 모습. 제형 솔루텍 이런 것도 이번 주에만 20% 이상 상승하는 남북 경협주들 최근에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다음 주에도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끝물일 수 있어 보입니다. 자, 북한발 훈풍에 계속해서 불어오고는 있지만 이것이 기업 실적과 연결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고요. 자, 나올 만한 이슈는 거의 다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북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도 다시 한번 뭐 재가동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런 이슈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 마지막 한번 올려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조정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요런 테마주들은 좀 올랐다가 눌리는 지점에서 잡아야지 조금 마음 편하게 수월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베팅한다기보다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로 잘 대응을 해야겠고요. 이런 거는 변동성 크기 때문에 뭐 금액을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뭐 몰빵 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변동성이 큰 만큼 소액으로도 충분히 높은 수익 올릴 수 있는 그런 섹터니까, 자, 남북 경협주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근에 뭐 매매를 많이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는 이제 뉴스 나오는 것과 함께 막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죠. 북한과 지금
관계 개선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얼마나 좋은 뉴스가 계속해서 나올지는 뭐 예상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뭐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이슈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잠시 쉬어가는 움직임 보일 때 그런 섹터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좋겠고요. 일단 주말에 저희 국내 증시 마감하고 오늘 아침에 북한의 핵 동결과 관련된 뉴스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좀 강한 모습 이어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은 좀 상당히 지루한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죠. 코스닥도 900선을 쉽사리 돌파하지 못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2500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호재와 악재가 이렇게 상존하는 가운데 좀 박스권 장세 나올 수 있으니까 요런 때는 자, 눌리는 종목들을 잘 잡아보는 거 좋은 기회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좀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WTI 지수 잠깐 보겠다고 말씀드렸었죠. WTI 보시면 이제 전고점 계속 높여가면서 상승하고 있어요. 자, 일봉상 봐도 계속해서 그냥 딱 봐도 우상향하는 추세 보입니다. 요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거 알 수 있고, 지금 70달러 WTI 70달러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좀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제 유가가. 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26달러였던 재작년 초반에 비해서 지금 2배 이상 2.5배 정도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왔죠. 자, 글로벌 경기 호전되고, 자, 요런 또 시리아 사태 같은 걸로 유가가 조금 올라가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락을 보일 때는 뭐 섹터를 통해서 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주의하자.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4월 3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